자, 298페이지부터 나오는 경우의 수. 이거 중학교 몇 학년 때 나왔지? 중학교 몇 학년? 중학교 2학년 과정할 때. 중학교 2학년 과정할 때 제일 마지막에 이제 경우의 수와 확률 해가지고 그죠? 경우의 수이. 말 그대로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 일어나는 가지수를 찾는 거죠. 몇 가지가 일어날까? 그래서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있잖아. 주사위를 한 개 던진다. 그럼 나올 수 있는 눈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6가지. 그죠? 1부터 6까지 6가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그냥 하나의 사건만 생각하면 어렵진 않아. 방금 얘기했던 뭐 주사위를 던지는데 한 번 던졌어. 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냐? 3가지. 그럼 2, 4, 6, 4가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어떤 한 사건, 하나의 경우를 판단하는 거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두 가지 막 세 가지 섞여 나와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A와 어떤 사건 B가 있는데 또는 이래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데 뭐야? 2의 약수 또는 5의 배수. 이렇게 2의 약수라는 사건 A와 5의 배수라는 사건 두 가지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 이 경우는 몇 가지냐? 그럼 2의 약수가 1, 2 두 가지잖아요. 그죠? 5의 배수는 5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지? 그게 또는이라는 얘기는 이걸 전부 다 얘기하는 거.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여학생이 60명이 있고 남학생이 40명이 있어. 그럼 이 전체 100명 중에서 한 명을 탁 뽑을 건데, 그죠? 그게 여학생 또는 남학생 몇 가지냐? 100가지인 거죠, 그죠? 여학생 뽑는 경우랑 남학생 뽑는 거 다 합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이거 두 가지, 이거 한 가지, 그걸 더해주면은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경우의 수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할 게, 요 경우의 수 두 개를 또는으로 구했는데 서로 두 개가 겹치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2의 약수 또는 짝수. 그럼 2의 약수 1, 2 두 가지고요. 짝수는 2, 4, 6 세 가지인데 그냥 2 더하기 3을 하면 되냐 이 말이야. 안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2라는 게 똑같은 놈이 두 번 겹치는 거는 우리 그걸 한 번 더 세야 되기 때문에 2의 약수 두 가지, 짝수인 경우 세 가지를 더해주는 건 맞는데 겹치는 게 있으면은 그걸 한 번 빼줘야 된다. 이렇게, 그지? 이런 것들 겹치는 게 있으면 중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곱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두 사건 A, B고 B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을 때, 뭐 또는 동시에 이런 말. 자, 너 주사위를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데 첫 번째는 짝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3의 배수가 나온다. 주사위를 두 번 연달아 던집니다. 그럼 첫 번째 짝수 나오는 경우에는 2, 4, 6 세 가지인 거고 3의 배수가 나오는 거는 3, 6인데 첫 번째 짝수에는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3, 6이 나온다. 이 경우의 수는 세 가지랑 두 가지를 뭐 해주면 된다. 곱해서 총 6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거 굳이 하나 구해보면은 첫 번째 짝수 2 나왔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3의 배수 3 이렇게 이게 한 쌍인 거죠. 그죠? 따로따로가 아니고 첫 번째 눈이 나오는 거 두 번째 눈이 나오는 거를 동시에 짝을 지은 게 여기 한 가지 경우지. 그럼 또 첫 번째 짝수 2가 나왔는데 그 다음 3의 배수 6이 나오는 것도 이렇게 한 가지. 그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짝수 4가 나왔는데 두 번째 3의 배수 3 첫 번째 짝수 4가 나왔는데 그 다음 6 나오는 거 이렇게 총 서로 짝짓기. 그지? 또 6이 나올 때 마찬가지죠. 처음에 짝수 6 나왔는데 그 다음 3의 배수 3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결국은 또는이면 더하는 거고 그리고면 곱하는 게 일단 경우의 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큰 원칙이다.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질수록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를 통해서 합시다. 이제 문제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자, 300페이지 1번.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입니다. 동시에 던집니다. 눈의 합이 얼마? 눈의 합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자,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3의 배수 경우수 구하고 5의 배수 경우수를 따로따로 구합니다. 자, 눈의 합이 3의 배수가 되고 싶다. 그럼 3의 배수 되려면은 합이 3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합이 6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눈의 합이 9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두 눈의 합이 12까지 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주사위니까. 그럼 3 되는 게 뭐 있냐? 1,2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또 자리 바꾸고 2,1. 이거 서로 다른 거 알겠지, 그지? 그다음 6이 나오는 경우는 1,5가 있을 거고, 2, 4가 있을 거고, 3, 3이 있을 거고, 4, 2가 있을 거고, 5, 1이 있을 거고, 5가지, 그지? 9 되는 거는 뭐부터가 9 되나? 3, 6부터 9가 되는 거고, 그다음 4, 5 하면 9가 되는 거고, 또 5, 4 하면 9가 되는 거고, 6, 3 하면 또 9가 되는 거고, 12 되는 거는 자, 그래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이거 총 경우수가 나오겠죠. 또 5의 배수 되는 거는 합이 5의 배수 되려면 첫 번째 합이 5 되는 거, 그 다음 합이 10 되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겠지, 그지? 그럼 또 5 되는 거는 1, 4, 2, 3. 어쩔 수 없어요. 노가다로 구해야 됩니다. 합이 10 되는 거 4, 6 붙습니까? 5, 6, 4. 그래서 이걸 싹 다 경우수를 또는이니까 다 경우수를 더해주면 되는데 겹치는 거 있냐? 겹치는 게 수수가 없죠, 그죠? 합 자체가 다 다른 값이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중학교 2학년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옆에 문제 하나 간단히 풀고 갑시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방정식으로 푸는 문제. 자,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이것도 중학교 내용부터 갑시다. 자, x 더하기 2y는 뭐 10 이런 게 있다. 근데 이때 이 xy는 또 자연수래요. 자, 중학교 2학년 때 과정할 때도 이런 거 문자 2개짜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둘이 더해서 10되는 xy는 또 자연수랍니다. 이거 중학교 과정으로 얘기하면 그 연립방정식 제일 처음에 풀 때 뭐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해가지고 자연수 조건에 맞는 값을 하나하나 구해나가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 그려가지고 했던 거예요. 자, 이때 자연수니까는 x도 y도 전부 다 1, 2, 3, 4부터 갈 겁니다. 근데 x 값부터 먼저 정하는 게 좋냐, y 값부터 먼저 정하는 게 좋냐? y가 왜 좋냐? 그죠? 개수가 큰 놈의 문자가 먼저 따져야 경우수가 적게 따질 거거든, 그지? 그래서 y가 1이면은 x는 8이 될 거고, y가 2면은 6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따졌던 거 있죠? 5가 되면 0이 될 거니까 요렇게가 답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내용이 업그레이드인데 문자가 3개짜리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누구부터 하는 게 좋냐? 개수가 큰 놈부터 하는 게 좋다. 그지? 개수가 큰 놈을 따져야 경우수를 적게 따집니다. 그럼 z값부터 일단 z가 얼마일 때부터 이제 자연수니까 1. 그지? 그럼 z가 1 집어넣으면 남은 거는 x 더하기 2y가 얼마가 되냐? 10이 되는 거, 그지? 그럼 이제 문자가 2개짜리니까 방금 한 것처럼 또 x, y 값을 쭉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또 z가 얼마일 때? 2일 때도 해보는 거지, 그지? 그럼 2가 되면은 남은 거 x 더하기 2y가 얼마냐? 7이 됩니까? 그럼 또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x, y를 또 쭉 찾아가는 거지, 그지? 노가다입니다. 자, 그럼 또 z가 얼마일 때? 3일 때. 또 남은 거 10 세워주면 되는 거고, 또 z값 4 됩니까? z가 4가 되면은 넘어가면은 둘이 합이 1 되겠죠, 그죠? 그럼 1 되는 xy 자연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 경우, 이 경우, 이거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자, 케이스를 다 나눈 거니까 요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를 다 어떻게 하면 된다?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 3번. 자, 이번에는 곱하는 경우 봅시다. 저것도 많이 봤죠? 자, 뭐 100의 자리 숫자가 얼마고 10의 자리 숫자가 어떻고 뭐 1의 자리 숫자가 어떻다.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시오. 근데 100의 자리의 숫자는 3의 배수가 오래요. 그럼 3의 배수가 몇 가지 올 수 있냐? 3의 배수 되는 게 3, 6, 9, 세 가지죠, 그지? 그럼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3이 아니고 세 가지. 10의 자리에는 짝수가 오래요. 그럼 짝수는 뭐 있냐? 2, 4, 6, 8 짝수 있죠, 그죠? 그럼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의 자리에는 소수만 오래요. 또 소수 뭐 있냐? 2, 3, 5. 그죠? 1 아니죠? 2, 3, 5, 7까지가 소수죠, 그죠? 10 이런 건 안 됩니다, 그지? 기본적으로 각 자리의 숫자는 0부터 9까지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소수 몇 가지니까? 그럼 각각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네 가지, 네 가지인데 어쨌든 내가 만들고 싶은 이 세 자리 자연수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를 동시에 채워야 하나의 세 자리 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각각의 경우수를 뭐 하는 거냐? 곱을 해주는 거죠. 별거 없죠? 자, 2번은 전개식입니다. 자, 항 3개짜리, 항 2개짜리, 항 2개짜리 이 다항식을 다 곱셈을 전개를 하면은 항의 개수가 몇 개일까? 다 전개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x라는 항 1개짜리가 있고 여기다가 a와 b 항 1개짜리와 항 2개짜리의 곱셈을 전개를 하면은 항이 몇 개 생깁니까? 2개 생기죠, 그죠? 왜 2개 생기냐면은 요 x랑 항 하나를 뒤에 있는 놈이랑 항 2개 있는 놈이랑 다 한 번씩 곱하는 거니까, 그지? 요 항 1개를 2개짜리랑 두 번 곱하는 거니까 1 곱하기 2에서 2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x 더하기 y 2개짜리랑 a 더하기 b 2개짜리끼리를 곱을 하면 항이 몇 개 생기냐? 4개 생기는 거 알겠죠? 왜냐면 x도 2번 곱하고 y도 2번 곱하고 각 항마다 2번씩 다 곱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에서 4개가 생깁니다. 단 주의할 거는 우리가 a 더하기 b가 있고 a 더하기 b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개를 하면 항이 몇 개 생기냐? 얘도 2개고 얘도 2개라고 해서 항이 4개가 생기는 게 아니죠, 그죠? 왜냐면 전개를 했을 때 뭔가 같은 문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설마 동류항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지? 동류항이 생길 때는 조금 주의를 하고 동류항이 전혀 생길 수가 없으면은 그냥 항의 개수끼리 곱한 만큼 항의 개수가 생긴다. 얘는 몇 개가 생기냐? 12개. 3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은 12개인데 동류항이 생길까? 생길 수가 없죠. 그지? 문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지? 이해됐습니까? 자,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5번. 뭐 4번은 이거 뭐 너무 대놓고 중학교 1학년 문제죠.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일단은 108을 뭐 해주고 소인수분해 하는 거죠, 그죠? 108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뭐 되냐? 2 몇 제곱 3 몇 제곱 2가 몇 번 들어가냐? 2 세제곱 2 번 들어가냐? 2 2번 3은 3번 7 곱하기 4 그지? 그러면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약수의 개수 뭐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각각의 지수에다가 뭐 해가지고 1씩 더해가지고, 그지? 그럼 2에다가 1 더하면은 3이 되고 3에다가 1 더하면은 4가 되고 걔네들이 곱하면은 약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지? 그래서 3, 4 다 구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물어보는 게 있네요. 원리를 알아야 돼. 여기다 1을 왜 더할까? 이 지수에다가 왜 1을 더하냐? 그냥 2 곱하기 3이 아니고 왜 굳이 1을 더해서 곱할까? 자, 우리가 약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배웠단 말이야. 자, 6이라는 놈을 곱셈식으로 쓰면은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곱셈식으로 썼을 때 6의 약수가 뭐 있냐 이 말이야. 2도 있고 3도 있고 그죠? 그밖에 없냐? 1이랑 1도 있고 전체를 다 곱한 것도 약수인 거지, 그지? 자기 자신 그지?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요 2라는 수만 보면은 요 2라는 수의 약수가 뭐 있냐? 1과 2 1과 2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3이라는 수의 약수는 뭐 있냐? 1, 3 1, 3이 또 두 개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6의 약수라는 거는 약수들끼리 다 곱을 해도 다 약수인 거잖아요, 그죠? 이랬지? 그러면은 2의 약수 1, 2랑 3의 약수 1, 3이 있는데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지네들끼리 서로 다 곱해도 약수. 그지? 그러면은 1이랑 곱할 수 있는 게 몇 번이야? 이렇게 두 번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또 2랑 곱할 수 있는 게 몇 번? 또 두 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2 곱하기 2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게 왜 2가 되냐면은 얘는 2의 1제곱이고 이것도 3의 1제곱인데, 그지? 실제 2의 1제곱의 약수를 구하면은 2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수의 약수가 되는 거 1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지수 1에다가 왜 1을 더해야 되냐면은 모든 수의 약수 1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제곱의 약수가 뭐 있냐? 2제곱의 약수가 1 있고 2 있고 2제곱까지 4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수는 2지만 2의 1제곱 2제곱해서 지수 2만큼 약수가 두 개 생기지만은 자기 모든 수의 약수 1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항상, 그지? 그래서 2제곱의 약수는 3개고 마찬가지 3세제곱의 약수는 몇 개 있다. 그래서 3 1제곱 3제곱 3세제곱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수의 약수 1도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지수에다가 1을 더해야 됩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나중에 저 뒤에 가면은 우리 또 동전 가지고 하는 거랑 연결될 텐데 일단 그 뒤에 할 때 같이 연결합시다. 그래서 1 더하는 원리를 잘 이해해 줘야 되고 자, 5번은 길찾기. 자, A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냐? 세 번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A에서 C로 바로 가는 건 없고요, 그죠? 일단 A에서 출발해서 뭘 하나 거쳐가야 되겠네. 어딜 거쳐갈 수 있냐? 2랑 D B를 한번 거쳐서 C로 갈 수가 있는 거네, 그지? 또 있냐? A를 출발을 해서 D를 한번 거쳤다가 C로 갈 수 있는 거고, 그지? 또 있냐? 없죠, 그죠? 또 중간에 B가 없기 때문에, 그지? 자, 그럼 요 경우부터 A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4가지. 둘이 더하냐, 곱하냐? 네. 그죠? 이게 연달아 갈 거니까. 이것도 A에서 D 4가지, D에서 C 둘이 연달아 갈 거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8이랑 9, 8과 9는 뭐 하는 거냐? 더해 이거는 서로 구분을 해서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줄 거니까. 왜냐면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예제 6번은 이것도 중학교 관영할 때 많이 했습니다. 색칠하기 문제. 그래서 뭐 6번은 뭐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총 5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데다가 5가지 색으로 색칠한답니다. 색깔 5가지.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된대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칠. 이걸 조건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인접한 영역, 서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은 다른 색을 칠할 겁니다. 이거 너무 기본 문제지. 자, 그럼 A, B, C, D, E에 대해서 색을 칠할 건데 누구도 색을 칠할 거냐? A 그죠? 가능하면은 많은 영역과 서로 붙어 있는 부분이 제일 먼저 칠하는 게 좋다. 왜냐면 최대한 많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칠해주면은 나머지 애들의 경우 수를 판단하기 좀 쉽기 때문에. 아니, 물론 꼭 A부터 안 해도 되긴 해요. B부터 해도 되고 중간에 D부터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A가 아닌 다른 놈들을 먼저 칠하면은 나머지 부분의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조금 까다로워질 때가 있어. 일단은 여기서부터 A부터 칠합시다. 그래서 A는 다 접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A 전부 칠할 거니까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아무거나 칠할 수 있는 5가지. 그럼 A를 칠했습니다. 그 다음 B, C, D, E 중에 누굴 칠하냐? 또 상관없어요. B부터 해도 되고 D부터 해도 되고 C부터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뭐 알파벳 순으로 갈까? 아니면 많은 부분이랑 접하는 걸 갈까? 자, B부터 갈까 그러면은? 그럼 A랑 칠했어.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누구랑만 다르면 돼? 내가 A랑만 다르면 되잖아, 그지? 아직 A는 색칠 안 돼 있던 거니까, 그죠? A 칠한 거 빼고 4가지. 이게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써내려가면 안 되고 이 칠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랑 색깔이 달라야 될까? 자, 그 다음에 C를 칠할 겁니다. 그럼 A와 B는 서로 무슨 색이다? 같은 색, 다른 색? 다른 색이다.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그죠? A랑도 달라야 되고 B랑도 달라야 되는데 두 개가 다른 색이 확실하냐? 그러면은 C도 확실하게 3가지네, 그지?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럼 D 칠합시다. 그럼 D는 누구랑 색깔이 다르면 되냐? A랑 C랑 다르면 되는데 B랑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지? 확인합시다. A랑 C랑 분명히 다른 색 맞냐? 이걸 꼭 확인해야 돼. 그지? 다른 색 확실하죠? 그러면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자, E 칠합시다. 누구랑만 다르면 되냐? A랑 D 둘이 다른 거 확실하냐? 확실하네. 그럼 E도 자꾸 따져야 돼. 다르긴 달라야 되는데 얘네들이 같을 수도 있을까? 다른 게 확실하냐? 동시에 칠할 거니까는 그죠? 좀 풀어봅시다. 자, 이제 돈을 가지고 지불하는 문제. 자, 100원짜리가 2개 있습니다. 50원짜리가 3개 있고요. 10원짜리가 4개 있습니다. 자, 요 동전을 가지고 돈을 지불할 거야, 그지? 얼마를 지불할 수 있냐? 자, 첫 번째는 지불하는 방법수입니다. 두 번째는 지불하는 금액수입니다. 돈을 내는데 돈을 내는 방법과 돈을 내는 금액은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한 개를 지불하는 거랑 50원짜리 2개를 지불하는 거랑 이 2개는 금액은 어때? 같은 금액이야, 그죠? 그럼 100원짜리 하나 지불할 때랑 50원짜리 2개 지불할 때랑 이 금액은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요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찾을 때는 이걸 따로 보면 안 되고 요 자체가 그냥 한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불하는 방법은 100원짜리 한 개 지불하는 거랑 50원짜리 2개 지불하는 방법은 서로 같은 방법이냐 다른 방법이냐? 다른 방법이잖아요, 그지? 이 구별할 수 있겠냐? 금액은 똑같은 금액이지만은 동전 한 개 지불하는 거랑 동전 2개 지불하는 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에요, 그죠? 이해됐죠? 자, 그럼 이걸 생각을 해서 지불하는 방법. 결국 지불 방법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100원짜리 동전 2개 중에서 몇 개를 사용할 거냐? 50원짜리 동전 3개 중에서 이 동전을 몇 개를 사용할 거냐? 그지? 각각의 동전을 몇 개씩을 사용하느냐? 그 사용하는 개수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100원짜리가 2개 있어요. 그럼 100원짜리 2개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 지불하는 동전 개수로 생각을 하면. 그죠? 동전 2개 있으니까 한 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내면 안 돼요. 안 내는 경우도 생각해야 될까? 100원짜리 동전을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한 개 지불할 수도 있고 2개 지불할 수도 있는데 100원짜리를 하나도 안 냈어요, 지금. 근데 지금 100원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 50원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50원짜리를 만약에 한 개 지불했어. 100원짜리는 안 냈는데 50원짜리를 한 개 지불을 했어. 그럼 이건 0원이야, 아니야?
0원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50원 어쨌든 낸 거잖아요.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한 번도 안 내는 경우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 왜냐면 다른 동전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지? 이해됐죠? 그럼 50원짜리도 마찬가지. 동전은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 세 번. 네. 요것도 50원짜리 1개, 2개, 3개 지불하는 방법이 있지만 50원짜리를 하나도 안 내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될까? 그죠? 50원짜리는 하나도 안 냈지만 100원짜리를 하나 내는 순간 이거는 100원을 내는 거잖아. 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10원짜리도 4개가 있는데 이 4개를 지불하는 방법은 총 몇 가지다? 5가지입니다. 그치? 하나 빵개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금액 100원짜리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수가 2개라고 해서 2가지가 아니고요. 마치 아까 우리 약수의 개수 구하듯이 동전 2개에다가 1을 뭐 해줘야 된다? 더해줘야 됩니다. 요 1이라는 게 하나도 안 지불 안 하는 거. 50원짜리도 마찬가지. 3개가 있다고 해서 지불하는 방법이 3가지가 아니고 하나도 안 내는 경우 한 가지를 더 더해줘야 됩니다. 10원짜리 마찬가지. 동전 4개라고 해서 4가지가 아니고요. 그럼 각각의 동전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요만큼이 있는데 나는 이 동전 3개를 어쨌든 다 동시에 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럼 이 각각의 경우수를 뭐 해주면 된다? 네. 네 곱해주면 됩니다. 개. 오케이. 그럼 다 곱해주면은 이게 답이냐? 아니. 자, 이 다 곱한 거 안에는 어떤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0만. 000. 100원짜리도 0, 50원짜리도 0, 10원짜리도 0 내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가 요 경우수 안에 포함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100원짜리 0원 지불한다는 거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000 0원 내는 경우의 수 한 가지를 빼줘야 됩니다. 방법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했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2제곱 곱하기 3 세제곱 곱하기 5 4제곱. 어떤 놈이 소인수분해가 되었을 때 이거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지수에다가 다 일씩 더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그거랑 이 동전 지불하는 방법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번엔 지불하는 금액수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100원 1개 지불하는 거랑 그죠? 100원짜리 1개랑 50원짜리 2개를 지불하는 금액은 같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같은 경우가 이 안에 여러 개 포함되어 있겠죠. 중복해서 그지? 예를 들면은 100원짜리 1개 내는 경우랑 50원짜리 2개 내는 경우 같은 금액입니다. 이걸 따로 보면 안 되죠. 그죠? 이걸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 뭐가 있을까요? 100원짜리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1개 지불하면은 150원이란 말이에요. 그지? 근데 150원이라는 게 50원짜리 3개 지불하는 것도 15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 안에는 같은 금액들이 여러 번 중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같은 금액이 나오는 거를 일일이 그래서 빼야 될까?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세야 될까? 셀 수도 있지만 좀 귀찮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한 방법을 쓸 거야. 요 아이디어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요 아이디어. 자, 결론은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100원짜리가 2개 있어요. 50원짜리가 3개 있어요. 10원짜리가 4개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0원짜리 4개를 아무리 많이 써도 금액이 같은 금액 동전이 만들어질 수가 있냐? 없죠. 그죠? 10원짜리 4개를 다 써봐야 40원밖에 안 돼요. 같은 금액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50원짜리가 3개 있습니다. 50원짜리 동전 3개를 사용해서 100원짜리랑 같은 금액이 만들어질 수 있냐? 없냐? 네. 아, 세 개를 다 쓰. 아니, 다 쓸 필요 없어요. 그럼 이쪽.
50원짜리 몇 개 사용하면은? 2개를 사용하면은 100원짜리 동전 1개랑 같은 거란 말이야. 그지? 이랬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50원짜리 2개를 사용하면은 100원짜리 1개랑 금액이 같은 거야. 나는 금액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단위가 큰 동전 있죠? 단위가 큰 동전 100원짜리를 50원짜리 2개로 잔돈으로 바꿔서 계산할 겁니다. 자, 뭔 말이냐? 지금 100원짜리가 2개 있어요. 100원짜리가 2개 있습니다. 50원짜리가 3개 있어요. 10원짜리가 4개 있습니다.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1개랑 같은 금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단위가 큰 동전 100원짜리 있죠? 이거를 다 50원짜리로 바꿀 겁니다. 근데 100원짜리 2개를 다 바꿔야 돼요. 자, 100원짜리 2개를 전부 다 50원짜리로 바꾸면 몇 개가 더 생기냐? 50원짜리 동전이 4개가 더 생깁니다. 그러면은 100원짜리를 이제 지워버리고 잔돈으로 바꾼 거 50원짜리가 총 7개가 생기죠. 10원짜리는 그대로 4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50원짜리 7개랑 10원짜리 4개를 아무리 많이 사용을 해도 서로 같은 금액이 나올까? 안 나오죠? 10원짜리가 4개밖에 없습니다. 10원짜리 4개를 아무리 많이 사용을 해도 50원짜리가 안 만들어져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50원짜리 총 7개를 지불하는 방법 자체가 그냥 금액이야. 그죠? 50원짜리 빵개 지불하면 0원이고, 1개 지불하면 50원이고, 2개 지불하면 100원이고. 그러면 지불하는 방법이 총 몇 가지냐? 8가지가 되는 거죠. 동전은 7개지만 빵원 지불하는 것까지 8개. 10원짜리 4개 지불하는 방법수는 5가지. 둘이 동시에 지불할 거니까. 자, 근데 또 이 안에는 얼마 지불하는 것도 있으니까 0원. 둘 다 빵빵 0원 지불하는 거 한 가지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50원짜리 2개를 단위가 큰 놈 100원짜리로 바꾸면 안 됩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원래 50원짜리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50원짜리 2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총 몇 가지죠? 3가지. 빵원 지불할 수 있고, 그지? 50원 지불할 수 있고, 100원 지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0원짜리 동전 하나밖에 없어요. 요걸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2가지. 0원 아니면 1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 50원짜리가 2개 있으면은 50원을 지불할 수 있는데 이게 단위가 큰 동전 100원짜리 하나만 있으면은 5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치? 이해됩니까? 그래서 금액이 같은 금액의 동전이 생기면은 단위가 큰 동전을 작은 동전, 잔돈으로 바꿔줘야 실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들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기는 거죠. 단위가 큰 동전으로 바꾸면은 원래 지불할 수 있던 금액이 여기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한번 풀어보시고.